반갑습니다. 이쪽 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다들 챗GPT 잘만 쓰는데 내 챗GPT는 대체 왜 이래? 답변들 읽다 보니 되게 그럴싸한데 뭐야? 거짓 정보네.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아무리 똑똑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지거든요. 이런 언어 모델들을 잘 쓰려면 이 언어 모델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들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프롬프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챗GPT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실전 꿀팁까지 전부 말씀드려 볼게요.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AI예요. 이때 소프트 AI, 하드 AI라는 개념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은데, 소프트 AI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넣어줬을 때 만화 그림체로 바꾸어주는 일을 한다거나 한국어를 넣어주면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소프트 AI 수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진짜 인간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일을 시켜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정말 복제 인간 같은 하드 AI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오로지 인간만의 영역이다,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투자됨에 따라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공개가 되고 있죠. 심지어 이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파일,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생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모델들을 활용할 때 이 프롬프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컴퓨터한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회로에 가까운 0101이나 아니면 논리 회로 같은 파이썬, C 언어, 자바 같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럴싸한 언어들로 컴퓨터에게 코딩을 우리가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인공지능 모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언어 모델들은 진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기반으로 패턴을 예측하는 일종의 계산기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즉 AI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원한다고 했던 그 문장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럴싸한 말들을 이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주는 이 문장들, 프롬프트가 애매하면 당연히 그 결과값도 애매해집니다. 대신 이 프롬프트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기사 내용을 쭉 넣어주고 이 기사 내용 요약해줘 라고만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답변의 형태가 어떨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어 모델이 그럴싸하게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같은 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기사 내용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핵심 키워드 5개를 뽑아줘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얻을 것인지 예측도 가능해지고 그 활용도도 더 넓어지겠죠. 이래서 똑같이 챗GPT나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얻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실전 꿀팁 말씀드릴게요. 첫째, 챗GPT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해주세요. 저도 챗GPT 유료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안녕, 너는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제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챗GPT에게 너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롤 또는 페르소나를 부여해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때 그 결과물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광고 문구를 하나 작성해줘 보다는 너는 지금 음료 제조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야. 20대 여성 타겟으로 광고 문구를 2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정확한 롤을 부여했을 때 그 결과가 더 우리의 의도에 부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할극 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챗GPT한테 너는 F 성향을 가진 나를 엄청 잘 공감해주는 친구야 라는 역할을 주고 나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하면 아무래도 왜 그렇게 우울해 이런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챗GPT한테 너는 쌉티 성향을 가진 PT쌤이야 라는 역할을 주게 되면 아무리 우울하다고 해도 빵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챗GPT에게 미리 역할을 주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로샷보다는 퓨샷이 낫다입니다. 제로샷이 뭐냐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 한국 문학 시조를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챗GPT한테 갑자기 자 3, 4 음율에 맞춰서 멋들어진 시조를 한번 작성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그럴 때 이런 시조들을 미리 예시로 주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작성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이런 특징을 갖도록 답변을 만들어내라는 거구나 훨씬 더 챗GPT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제로샷 성향을 가진 어떤 대리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라고 하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이라면, 퓨샷 대리님은 이리 와보세요 하고 앉혀놓고 이전 담당자가 했던 인수인계 자료를 쫙 보여주면서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대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로샷은 진짜 제로 배경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퓨샷은 몇 개라도 예시를 들어줘서 처음 하는 일이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AI는 이전에 들어온 값을 기반으로 그 문맥에 맞는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경 정보나 예시를 직전에 말을 해주게 되면 더 똑똑한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프롬프트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새로운 광고 문구 하나 써줘 라고 제로샷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이전에 이런 광고 문구를 써봤어. 그랬더니 전환율은 몇 %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 이 상황에서 더 적합한 광고 문구를 생성해줘 라고 퓨샷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게 된다면 챗GPT는 이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더 효과적인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프롬프트를 구조화하기입니다.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프롬프트를 구조화했는가예요. 프롬프트를 구조화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풋, 우리의 지시사항을 더 명확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을 특정 구조로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챗GPT 답변 보고 마음에 안 들 때 이거 아닌데, 이거 별론데, 이거 아니야 다시 해줘, 이 정도로만 피드백을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답변이 다시 생성은 되겠지만 왜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챗GPT는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 자료를 위한 개요를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4번 항목에 대한 근거가 좀 부실하거나 너무 옛날 내용만 써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이 4번 항목에 대한 제작성이 필요한데 최신 정보를 찾아서 만들어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링크를 찾아서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면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작은 꿀팁을 드리자면 부정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긍정어를 사용했을 때 더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야, 이렇게 하지 마 보다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지시를 잘 해주는 게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하면서 생겼을 만한 궁금증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왜 같은 내용을 질문해도 답변이 항상 다르게 나올까라는 거 궁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 모델은 그 이전에 입력된 값을 기반으로 다음 말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은 답변만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의 랜덤성, 이럴 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가끔은 세 번째로 확률이 높은 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질문을 넣어도 어떨 때는 이쪽 가지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이쪽 단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서로 다른 답변이 생성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그 답변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의 흐름을 지정해주는 거를 COT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의 사슬을 지정을 해주면 비교적 유사한 답변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정말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유료 버전을 쓰면 더 좋은 모델을 더 많은 횟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오픈 AI가 새로 발표하는 이 모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한 파라미터의 수 차이입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뇌세포를 가진 동물일수록 더 똑똑하고 고등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GPU, 더 많은 전기를 들여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무래도 더 똑똑하게 행동하고 답변을 하고 하겠죠. 세 번째,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걸까요? 이러한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을 다음에 어떤 말들이 올까라는 패턴을 학습해서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주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실도 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서 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아니면 너는 거짓말을 하면 큰일이 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늘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개론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2K 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